지금 신봉문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된 gx가 지금 x는 1에서 연속이 돼 있고 g3가 0일 때 흑포를 찾으라. fx는 최고 차항 1인 3차함수고 자 x-1에 gx 곱한 게 절대값 fx를 들어간다. 자, 이 상태에서 이 gx가 x는 1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G3는 0, 3이다. G3는 0이다. 그때 F4를 찾으라. 자 이런 상등 구조에서 지금 GX의 연속성을 얘기를 하려면 양변으로 X-1을 나눌 때 0 아닐 때랑 0이 될 때를 따로 나누어서 본다. 그쵸? 그럼 GX는 분명히 구간에 따라서 자 X가 1이 아닐 때는 양변을 X-1로 나누게 되면서 X-1분의 절대값 FX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 자, x가 1일 때는 어떤 한 수값이 정의되는데 연속이 되도록 한 수값이 정의되는데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k라고 두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1로 갈 때 이 위에 있는 이 함수의 극한값이랑 k라는 1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조건식 적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절대값 fx의 극한값이 분명히 k가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조건을 적고 나면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그 극한값이 k로 수렴해야 되니까 반드시 분자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0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갖는다. 그쵸? 얘가 0으로 갈 거니까 먼저 f1은 0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가 1로 갈 때 0으로 가는 인수가 몇 개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있는 상태인데 가장 눈에 쉽게 보게 이렇게 절대값을 x-1만 넣어본다 칩시다. 얘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할까요? 아니요. 안 하겠다. 그쵸? 왜냐하면 절대값은 지금 여기 x-1 기준으로 인수의 지금 형태, 인수의 개수에 따라서 얘가 x가 1 플러스로 갈 때는 그대로 x-1로 나오는데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오면서 두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야. 이 fx 안에 있는 x-1이라는 인수의 개수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상태라면 주어진 이 1로 갈 때 절대값에 대한 극한식의 표현은 절대값 전체 씌워져 있으면 따로따로 나누어서 봐도 된다. 그치? 그럼 얘가 지금 절대값 x-1에 절대값 qx를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가 있는 상태고 그럼 x가 1 플러스로 갈 때는 얘가 그대로 풀려 나오면서 x-1분의 x-1의 절대값 qx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는 분자에 있는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서 절대값 qx 이렇게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위아래로 극한값은 위쪽의 거는 절대값의 q1이 될 거고 아래쪽 거는 마이너스 절대값의 q1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 이해했나요? 이 둘이 서로 어떤 값을 가져야만 같은 값을 가져야만 그렇지? 얘가 좌극한 극한이 같기 때문에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이 둘이 같으려면 q1도 0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거 0으로 가는 게 한 개만 가지고는 부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0으로 가는 이 인자가 몇 개 이상 있어야 된다? 2개 이상이라고 얘기를 못하겠지. 홀수개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다. 그치? 부호 변화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 0으로 가는 인수가 반드시 몇 개 있어야 되냐면 짝수개 존재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석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지금 얘가 0으로 가는 인수가 짝수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fx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G3가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G3가 0이려면 여기에 3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2분의 절대값 F3이 0이 되면서 또다시 F3이 0일 수밖에 없어서 x-3이라는 인수로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하고 그냥 계산하면 끝이 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절대값 안에서 0으로 가는 인수가 몇 개 있어야 연속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런 얘기하는 거였고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홀수개가 되면 또 부호 변화가 생기지는
않겠네? 그냥 명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얘가 그냥 2개 이상이면 되네. 이 상황이면. 홀수 배우면 부분이 하나 생길 거라 생각했는데 필요가 없구나. 2개 이상 있으면 되겠다. 그쵸? 이렇게. 컷. 자, 11번으로 가봅시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두 개의 등차 수열이 있는데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제 초항도 어떤 형태의 수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자연수여야 되고 공차도 어떤 형태의 숫자일 수밖에 없다. 자연수일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치? 그래서 뭔가 부정방정식을 풀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자 그대로 조건을 둡니다. 자, 두 개의 등차 수열에 대해서 A5랑 B5의 차가 그대로 A6와 B7의 차와 같으면서 동시에 0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일단은 뭐 0이 된다는 조건이 중요하니까 A5랑 지금 B5는 서로 어떤 값을 가져야 되고 같은 값 가질 거고 마찬가지로 A6랑 A7, B7도 어떤 값을 가지냐면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출발선상은 5번째 항에서 똑같았는데 얘는 6번째 항이랑 다시 B는 2칸 더간 7번째 항에서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공차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 그죠? 뭐 A6라는 게 A5에다가 A의 공차 D1이라고 합시다. D1이 더해졌다라고 하면 지금 B7은 그대로 B5에다가 이 D2가 더해진 거라고 볼 수 있으니 이 둘이 같으려면 결국 D1이라는 값은 이 D2가 된다는 조건까지 이렇게는 바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상태겠네. 자, 그래서 공차의 비를 지금 주어진 조건이 지금 첫 번째 줄인 거고 자 거기에서 27번째 항이 27번째 항이래 7번째 항이 등차 수열에서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27이라고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B24는 B7은 24 이하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한테 B1과 A1의 차이를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추가 조건이 있는 상태고 자 항상 주어진 항의 조건으로부터 출발을 하기로 했고 그럼 생각을 해보자. A7이 지금 27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가보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은 공차, 초항도 자연수고 공차도 자연수인 상태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이후로 자연수씩 더하면서 항이 늘어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계속 D씩 줄어가면서 앞쪽에 있는 항이 음의 정수가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생각은 든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첫 번째 항은 분명히 27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개 뺀 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6개 뺀 게 되는 거니까 27에서 6-6D1을 이렇게 뺀다고 했을 때 얘가 자연수 되기 위해서는 D1이 조금 제한 조건이 있지 않을까? 그럼 얘가 자연수 되기 위해서는 D1이 일단은 1인 거 되고 안 되고 되고 2인 거 되고 안 되고 되고 3인 거 되고 4인 것까지는 되는데 5부터는 될 수가 없는 상태겠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이렇게 가보자. 분명히 D1은 D2의 몇 배가 된다 그랬고 2배가 되어야 한다 그랬고 D2는 무슨 수가 또 되어야 하니까 자연수가 되어야 하니까 D1은 그러면 2 곱하기 자연수꼴이라서 반드시 누구의 대수만 허용을 하겠다? 2의 대수만 그치 허용을 하겠다. 그럼 여기 D1이 1인 거랑 D1이 3인 거는 꽂으면 되는 상태겠다. 그죠? 그럼 이제 D1으로 가능한 값이 뭐랑 뭐밖에 없어요? 2랑 4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치? 그래서 B7이 얼마다라고? 24 이하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어진 게 아닐까 싶다. 그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조건 판단은 끝났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조그맣게 적어도 될 것 같아. A7이 지금 27로 출발하고 D1이 먼저 작은 숫자 1대를 좀 봅시다. 자, D1이 2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B에 대한 7번째 항을 찾기 위해서는 어쨌든 5번째 같은 항을 찾은 다음에 2칸 더 가면 되는 거다. 그쵸? 자 그러면 A7이 27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A5는 자 D1이 2니까 2개 빠지면서 4 빠질 거니까 몇이 될 거고 23이 될 거고 그게 곧 B5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 B5에서 다시 지금 B7이랑 A6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요 A6가
곧 B7이 될 거라서 자 A6는 지금 두 칸 하나 빼게 되면 여기가 20 얼마가 될 거고 5가 될 거고 그럼 이 A6가 곧 B7이라고 둔다 쳤을 때 자 B7은 지금 25가 되니까 24 이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D1이 2인 거는 말이 안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D1이 얼마인 걸 가지고 4인 걸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겠다. 그죠? 자 4가 되면 이제 2배 더 빠질 거니까 여기는 당연히 19가 되고 4 더하면서 23 될 거라서 조건 만족해서 나머지 계산들 이어나가면 됩니다. 됐나요? 자 마무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13번으로 가보죠. 모형 문제고 자 조건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들 나열을 해 나가면서 계산을 하러 가보죠. 자 항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는데 먼저 원위의 두 개의 점을 연결한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4라고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B와 C를 연결하는 거리는 2루트 30이라고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이 위에 또다시 D라는 점을 잡았는데 C와 D 사이의 거리는 8이 되도록 하라. 어서와? 자 그렇게 놓고 나서 이 내접하는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자 각의 형태를 정해줍니다. 지금 BAC라는 각 이렇게 만들어진 OBC에 대한 그 원주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줬고 알파라고 줄게요. 알파로 줬네. 그 다음에 ACD라는 각 요 각을 지금 베타라고 둔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두 개로 쪼개놓고 저번 시간이 아니구나. 이제 원과 비례관계는 많이 봤다 그죠? 이 마주보는 두 개의 삼각형은 반드시 무슨 관계 있을 거고 닮음의 관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지금 베타라고 둔다 치면 자, 이 마주보는 게 분명 닮음인데 대응되는 변 길이 b가 있네. 몇 대 몇이라고? 1대 2라고 있다. 그쵸? 그러면 여기는 대응되는 변 길이 b도 교점에서 베타까지 교점에서 각 알파까지의 거리 b도 1대 2가 된다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 그치? 자 추가 조건을 조금 더 봅시다. 코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뜬금없이 알파 플러스 베타 나왔네. 덧셈 정리 쓰면 되겠다. 그쵸? 는 말이 되겠니? 아니지 그치? 수원이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여기는 이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가 되니까 여기를 그냥 세타라고 잡으면서 이 코사인 세타 값이 제시가 된 거구나. 근데 우리 여기 이웃하고 있는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럼 미지수 하나로 설정 가능하니까 자, 여기를 K라 두면 여기를 2K라고 잡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드는 생각 코사인 세타했고 길이 비율 K 미지수로 표현됐고 대변길이 있으니까 자 삼각형 자 이렇게 교점을 지금 1라고 해놨네. 1라고 둔다 치면 자 BC에서 무슨 법칙을 쓸 수 있겠다? 코사인 법칙을 써서 K 값은 구할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까지 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 확인합시다. 조건은 끝났네요. 이때 3분의 A의 길이를 구하라. B 구하라 뭐라고 하지? A 구하라 그러네. 자 그럼 A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도 어차피 몇 대 몇입니까? 1대니까 여기가 A면 여기는 2A라고 들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마주보는 각이 분명히 세타기 때문에 AD 길이만 있으면 참 좋긴 할 것 같은데 AD 길이를 구하기가 조금 귀찮긴 하네. 그렇다면 아는 길이가 많이 포함된 도형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우리가 세타를 알면 이 세타에 대한 고각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코사인 값도 안다. 그치? 그럼 아까 여기 K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기 4도 있고 요 각의 크기도 있고 물어보는 건 미지수 뭐밖에 없으니까 L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요 삼각형 ABE에서 또다시 무슨 법칙을 쓰면 되겠다? 코사인 법칙을 쓰면 L 값을 구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까지 든다. 그쵸? 끝?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없으면 계산하러 갑시다. 자 그럼 BC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BC에서 K가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 쓰면 이거 제곱하면서 얼마 되고? 120은 20. 그쵸? K제곱 2K 전체 제곱 하면서 몇 K제곱에? 5K제곱에 그치? 곱하고 2배 하면서 마이너스 4K제곱에 자 코사인 거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2분의 5까지 이렇게 마무리. K값부터 찾아봅시다.
자 K제곱에 5K제곱에다가 플러스 이제 3분의 5K 제곱 될 거고 뭐 그냥 더해도 되는데 3분의 그러면 20K 제곱이 되면서 약분하게 되면 6 남게 될 거니까 K 제곱이 18이 되면서 K는 3루트 2가 된다. 여기까지 눈에 들어왔고요. 그쵸? 그럼 다시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쓰면 이 각에 대한 대변 길이 제곱을 봐야 되니까 16은 K제곱 더하기 L제곱이니까 18 더하기 L제곱에 다시 마이너스에 자 곱하고 2배 할 거니까 6루트 2에 L이 남을 거고 그치? 거기에다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난 식이니까 자, 그대로 12분의 5가 들어갈 거다. L에 대한 2차 방정식 생기는데 무리수인 개수가 있네. 자 그대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L 제곱에다가 자 약분할 거 약분하고 나면서 마이너스에 2분의 루트 2L 자 넘어오면서 플러스 2는 0. 자 그러면 2L 제곱에 마이너스 5루트 2L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네. 인수분해 못하겠으면 그냥 근해 공식 쓰시고요. 제곱하면 50 마이너스 4, 16에 2배 32 빼면서 뭐 18 될 거니까 3루트 또 튀어나와서 더하고 빼면 계산될 거고 인수분해 할 줄 알면 그냥 1, 2 주고 나면 느낌이 마이너스 2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곱한 거다 그쵸? 자 일단 L 값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2루트 2 또는 L은 2분의 루트 2 컷? 근데 답에 2분의 루트 2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답은 몇 번이야? 2루트 2지. 2분의 루트는 왜 안 돼? 얘가 너무 짧으면 여기 지금 3루트 2잖아. 그치? 여기 4고 3루트 2고 여기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너무 짧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아니네? 4 되고 저기 짧으면 무슨 일로 줄까? 저기 짧으면 이게 탕탕탕탕탕탕탕탕 짧아지는 얘기니까 탕탕탕탕탕탕탕 너무 짧아지면 요 길이가 너무 짧아지면 여기 파이마이 세타가 둔각이 돼버릴 거예요. 지금 세타가 무슨 각으로 정의가 되었지? 코사인 값이 높으니까 둔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4라는 길이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3분의 1의 길이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3루트 2라는 자 여기 있는 BE의 길이도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 지금 여기 반대편에 남아있는 AE 길이가 계속 줄어든다 치면 이렇게 줄어들면서 삼각형이 구성된다 치면 이 길이가 아주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쪽에 이쪽에 남아있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값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그치? 여기 있는 AE 길이가 줄어들면서 그래서 AE 길이 줄어들다 보면 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분명히 무슨 각이 돼버릴 거냐면 둔각이 돼버릴 수 없을 거야 더 바뀔 거야 그래서 너무 짧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2루트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자 13번 이렇게 정리하고 14번으로 갑시다 응? 저 프린트가 없어. 뭐 없어? 프린트. 프린트가 왜 없어? 저번 주 일요일 날 빠졌어. 그럼 주중에 왔어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기다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함수 fx가 있고 fx는 x 사선 어쩌고 저쩌고 가는 거고 자, gx라는 함수를 x가 1 이하인 곳에서는 fx를 드러내겠대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x가 1보다 큰 구간에서는 f의 x-1에 자 다시 플러스 2까지 구간 따라서 무슨 이동시켜서 그래프 그리겠다는 생각? 평행이동 시켜서 그래프 그리겠다는 생각이다. 그쵸? 어떻게 평행이동이 일어나는지 대략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적당히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느낌을 받아보면 얘가 fx의 그래프인 거고 자, 이 그래프가 지금 x값이 1인 걸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그대로 드러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몇 칸에, 한 칸에, 위로 몇 칸 당겨서 두 칸 당겨서 다시 x좌표가 1인 것부터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뭐 한 칸 적당히 이렇게 갔다라고 치게 되면 자, 여기 지금 다시 이 값을 위로 몇 칸 올릴 거고 2칸 올리게 될 거고 그럼 2칸 올리게 된 그래프에서 자, 여기부터 드러나는 이 함수값의 크기가 일단 좀 중요하겠다. 그쵸? 그럼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대부분 무슨 연속의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불연속의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당연히 이 gx가 실수 전체에서 무엇 가능하게 원한다? 미분 가능하게 원한다. 그치? 이거 그냥 대수적으로 때려 박아도 답은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래프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해석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수로 무조건 무지성으로 때려 박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봐봐.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2칸 가는 거니까 사실상 여기는 요 점에 대응되는 값은 자 밑으로 2칸 왼쪽으로 한 칸을 옮겨갔던 여기서의 함수값이다. 그치? 그럼 지금 여기는 x좌표가 1인 곳이니까 왼쪽으로 한 칸 가게 되면 문제는 기존에 있던 fx의 그래프에서 x좌표가 얼마인 곳에서의 그래프가 함수값이 중요하냐면 0일 때의 함수값과 거기에서의 무슨 계수가 중요해질까? 미분 계수가 중요해진다라는 느낌이죠. 그럼 생각해봐. 자, 이 부분의 오른쪽을 지금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2칸 떼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 x좌표가 0인 걸 기준으로 0 오른쪽의 그래프부터 갖다 붙이겠다는 거야. 0 오른쪽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몇 칸에? 한 칸에 위로 몇 칸 옮겨서 2칸 옮겨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fx의 그래프가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자 여기가 예를 들어 x가 1인 곳이라고 한다 치면 자 1번 쪽에서는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지고 여기가 x좌표가 0인 곳이라고 둔다 치면 당연히 여기 0인 곳과 1인 곳의 함수값의 차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는 자리가 맞추어지긴 하겠다. 그치? 근데 얘를 연속으로 만들려면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위로 2칸 가서는 연속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인 것 기준으로 왼쪽 그래프 먼저 그리겠다는 얘기고요. 됐어? 그 다음에 0인 것 기준으로 오른쪽 그래프 그려주겠다는 건데 0 기준의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몇 칸에? 한 칸에 위로 몇 칸 옮겨서? 2칸 옮겨서 그 이후에 그려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 배웠니? 그래서 이 개념이 어디서 많이 나왔었냐면 자, gx라는 함수가 fx로 드러나거나 fx의 fx-m 플러스 n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x값에 대한 전제 범위가 있고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일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얘는 알파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근데 여기는 이 알파의 위치에서 f 프라임 알파가 0인 곳이가 아니라서 쉽게 얘기하면 3차 함수가 무슨 값까지는 위치? 극값까지는 위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많이 했었단 말이야. 이렇게 fx가 극값 가지고 있는 상태고 얘가 알파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극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자 알파 이후로 여기는 fx가 그려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미분 가능하려면 이 fx 그래프를 무슨 이동시켜서?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값다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 붙이겠다. 근데 무엇 가능해야 되니까?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여기서 현재 접선 교육이 얼마인 상태라서? 0인 상태라서 접선 교육에 0인 부분만 붙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 맞니? 그럼 접선 교육의 0인 부분은 지금 여기 극소 아니면 극대밖에 없는 상태다. 그치? 그럼 극대에서 그대로 이어 붙이게 되려면 n과 n이 얼마인 상황도 되고요 0인 상황도 됐고 근데 대부분 얘는 문제 상황에서 조건으로 제시가 된다. 그치? 0 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여기 극소인 부분을 갖다 붙여서 미분 가능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그럼 베타라고 얘기하면 자, 왼쪽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위로는 극값의 차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게 지금 여기 몇 차 함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4차 함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당연히 얘를 오른쪽으로 항상 위로 2칸 옮겨가지고 그래프를 빼서 갖다 붙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연속이랑 미분 가능하려면 적어도 0이 0에서의 접선 교육이랑 여기 지금 0에서의 1에서의 접선 교육이는 어떤 값이 되어야 할까? 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느낌. 자,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인지를 좀 해봅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지.
0에서 나의 함수가 뻗어나가는 이 곡선의 모양이 다시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간 지점에서 또다시 똑같은 접선 교육을 가지면서 그려져야 된다는 거. x좌표가 1인 곳에서도. 되었니? 그럼 4차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가정을 하면 적당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치면 여기 1 이전에서 주어진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마음에 안 드네. 그래 가보자. 그 다음에 지금 1 이후에서도 자, 이 부분이 지금 오른쪽으로 한 칸에 위로 두 칸 올라가면서 자, 그리고 접선 교육이랑 함수가 같아지는 순간을 만들면서 이렇게 다시 달라붙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 더. 그래야 미분 가능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됐나요? 자, 해서 어쨌든 값만 이렇게 잡으면 되는 문제고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1나와서 2의 함수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그럼 1 집어넣으면 F1이라는 함수값이 자, 1 집어넣으면 F0 더하기 그냥 2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1에서의 미분계수 보면 되니까 1에서의 좌미분계수는 F'의 1이 되겠다. 그쵸? 자, 밑에 거 미분을 할 수가 있잖아. 우리가 다시 건미분 성분 배웠으니까 자, 밑에 거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F'을 뭐만 남게 되냐면 0만 남게 되겠다. 그쵸? 그럼 이렇게 대수적 조건이 지금 두 개가 생긴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아래쪽 조건을 마저 봅시다. 자, 얘가 지금 곡선 GX 위의 점 0,G0에서의 접선 교육이가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 플러스 1이었고 자 그리고 G'T가 그래서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총합을 구하라. 자, 지금 0,G0 위에서의 접선 길기가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x좌표가 0인 공간을 얘기를 한다. 그쵸? 근데 x좌표가 0인 공간에서 gx는 어차피 누구 x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fx로 정의가 되어 있네. 그치? 그러면 곡선 gx 위의 점 0,G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하는 것은 곡선 fx 위에서 0,F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둬도 상관은 없겠다. 그쵸? 좀 빨리 가보자. 0, 지금 F0랑 어떤 함수 위에 여기가 0,F0가 되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자, x좌표에 0 집어넣으면 그대로 대응되는 함수값 당연히 찾아지겠다. 그쵸? 그러면 F0는 얼마일 수밖에 없고 1일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럼 요 앞에 있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곧 0에서의 무슨 계수가 될 거니까? 미분 계수가 될 거니까 F'0가 2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 자, 그럼 요 둘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은 함수 fx에 지금 상수항과 일차항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되었나요? 자, 그럼 봅시다. 다음식 fx의 4차 함수식은 그럼 x 4승 더하기 자, 여기 뒤에서 이제 쭉 해가지고 1차 함계수 2가 되고 상수항 플러스 1까지로 완성되니까 오르는 비정계수는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 ax 상승 더하기 bx 제곱 이렇게 붙여가지고 알아보나? 그럼 a, b에 대한 조건 지금 2개만 더 있으면 되니까 여기 연속이랑 미분 가능의 조건을 통해서 계산만 하면 되겠죠. f0는 1이라고 했고 f'0는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다함수의 맨 뒤에 있는 요 1차식을 보면 얘가 x좌표가 0인 곳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x좌표가 0인 곳에서 접선 방정식이 나오면 fx의 뒤에는 1차항이라는 함수랑 바로 그대로 접선의 방정식 넣어도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 둘이 결정되도록 문제에서 제시를 했다. 나머지는 함수의 영역이고 그래서 뭐 이 문제 사항을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을 때 그냥 개수적으로 풀어도 완벽히 해석은 되는 문제지만 그래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평행이동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게 평행이동을 어떻게 시키는지는 한 번 정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나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 15번으로 가봅시다. 는 아니구나. 15번. 상수가 아니네? 어떤 부분이지? 볼까? 그럼 F0에 1 넣으면 F1은 얼마가 되고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0가 2가 되니까 여기 2 집어넣으면 F'1이 얘는 2라는 내용이 된다. 그쵸?
1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 1 넣어서 지금 3 된다 그러면 1 들어가면서 1 더하기 2 더하기 1에서 4 플러스 a 더하기 b가 함수가 3이라는 거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인 거고, 그죠? 다시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 f'1은 미분하면서 1 바로 넣으면 4 더하기 3a 더하기 2b 더하기 2 이렇게 남겠다, 그치? 이 값이 지금 얼마가 된다고 그랬냐면 2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없애주고 나면 3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가 되겠네. 자 위에 거 2배 하면서 자 2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통째로 빼주면서 a는 마이너스 2로 정리시고 a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넘어가면서 b는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쵸? 자 마무리하고 나면 a 마이너스이고 b가 1인 상태니까 함수 fx는 x 4승에 마이너스 2x 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컷? 물어보는 거 얼마? f? f't가 2 되는 거? 그쵸. 그럼 미분에서 2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f't는 4t 제곱에 세제곱에 마이너스 6t 제곱에 플러스 2t 플러스 2가 2 되는 거고 그래서 2 되는 곳에 당연히 0이 있다 그랬죠. 아까 접선 교육이 f' 제로가 2였으니까 f' 제로도 2지만 f' 어디에서도 1에서도 2가 나온다, 그치? 평행이동 돼 있어서 들어오는구나. 그래, 그럼 요거는 해석을 해줘야겠네. 얘가 f't가 아니라 무슨 프라임 t가 2 되는 곳이야? g't가 2 되는 곳이야. 근데 g't가 2 되는 곳이면 f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평행이동된 함수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해했나요? 그럼 한번 봅시다. 어쨌건 간에 f'이 지금 2가 되도록 하는 구간에서는 fx라는 함수는 x가 얼마 이하에서만 생기니까 1 이하에서만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림의 상황을 좀 보여주면 이제 치우고 이렇게 가보자. 그러니까 gx의 그래프는 여기 x좌표가 1인 걸 기준으로 1 왼쪽에서 fx가 있는 거죠, 그치? 자, 이 왼쪽에서 지금 먼저 미분 계수가 2 되는 걸 찾으러 온 거. 그럼 여기 t 값은 1 이하다라고 해놓고 그러면 2t 묶어내면서 2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이꼴 0 돼야 되니까 자 1, 2 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주게 되면 자 가능한 t 값이 0이랑 2분의 1이랑 1 이렇게 3개 생기네. 얘는 전부 다 주어진 범위 안에 해당되는 값이다, 그치? 그럼 내 4차 함수가 이 왼쪽에서 접선 길이가 2 되는 곳이 0에서도 생기고 몇 분의 몇에서도 생기고 2분의 1에서도 생기고 어디에서도 생긴다? 2에서도 생긴다, 이 얘기죠. 이렇게 접선 비율이가 2 되는 부분이 3번 생긴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를 전부 다 오른쪽으로 몇 칸에? 한 칸에 위로 몇 칸 땡긴 거니까? 2칸 땡긴 거니까 자, 그럼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2칸 가게 되면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게 딱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그랬고 그치? 색깔별로 옮겨주면 다시 여기 2분의 1인 지점을 오른쪽으로 한 칸에 위로 2칸 가게 되면 여기에서 x좌표가 몇 분의 몇인 곳에서 2분의 그치 3인 곳에서도 다시 미분 계수가 2인 게 드러날 거고 그럼 또다시 여기 x좌표가 1인 부분은 오른쪽으로 한 칸에 위로 2칸 올라가면 여기 x좌표가 또 얼마인 곳에서 3인 곳에서도 미분 계수가 2인 게 드러날 수가 있겠다라는 요 얘기다. 그쵸? 왜? 뭐야 이거 1인데 왜 여기가 붙어있어?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 그치? 그럼 지금 여기가 GT 그래프에서 접선교류가 2 되는 위치를 다 표현한 거니까 1은 겹치니까 한 번만 얘기하면 될 거고 그럼 가능한 접선교류가 2 되는 부분은 이렇게 총 5군데가 되는데 이 총합을 구하는 거니까 2개 더해서 3, 2개 더해서 2기 때문에 다 모두가 될 수밖에 없다. 그치? 이렇게 그래서 뭐 평행이동이 들어가 있는 거 이해를 잘 해주면 되고 넘어가 볼까요? 좀 이제 됐나요? 자, 14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15번은 수열 문제 쉬웠고 20번으로 가봅시다. 15번이 쉽게 나온 이유가 있죠. 이게 문제 위치가 그래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뭐 20번이 15분만큼 될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15번이 20번쯤에 와야 되지 않을까? 그치? 자, 20번 문제 해석합시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거고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한 등씩 성립되는데 fx의 전체 제곱이 2의 인테그랄 3에서 x까지의
t제곱 플러스 2t에 다시 ft dt.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지금 요 dt라는 정적분 안에 t에 대한 정적분 안에 뭐 x에 대한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불편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치? 우리 첫 번째 생각은 그대로 윗끝 아래끝 똑같아야 되니까 f3이 얼마일 수밖에 없고요.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그대로 하나 가져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양변을 미분을 할 수가 있는 상태다, 그쵸?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 자, 2에 fx 곱하기 f'x가 자, 우변 미분하게 되면 2배 되면서 2에 그대로 x제곱 플러스 2x의 fx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치? 자, 그럼 1을 항상 만족시켜야 되는데 fx 약분하면 되겠다, 그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그만 약분해라, 그죠? 넘겨서 뭐 해야 됩니까?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공통인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 생각은 하자. 그럼 2도 약분하면 안 되나? 왜요? 2는 약분할 수 있다, 그치? 그럼 요 식의 구조가 이런 걸 얘기하지 않을까? fx로 네가 묶이게 되면 이 식이 그대로 넣어보면서 fx로 묶어냈을 때 괄호 안에 남는 식이 f'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고, 얘가 얼마 된다는 표현으로부터 0이 된다는 표현으로부터 이 항등관계에서 fx는 반드시 얼마로 정의가 되거나 0이라는 상수함수로 정의가 되거나 아니면 그의 도함수가 x제곱 플러스 2x라는 몇 차 함수로 정의가 되거나 2차 함수로 정의가 되거나 이 얘기야. 이거 옛날부터 요즘에 유행하는 질문이라 그랬다, 그쵸? 근데 예전에는 fx에 대한 선택권을 줬는데 얘는 fx랑 무슨 함수를 줬지? 도함수를 줬어, 얘들아. 그럼 도함수가 주어진 거면 fx가 바로 결정이 될까? 아니지. 우리가 f'x를 통해서 fx를 정할 때 사실 적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슨 적분을 하게 되는 거니까? 부정적분을 하는 거니까 적분 상수가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그럼 머릿속에 이런 생각은 있어야 돼. 이런 도함수를 가지는 fx는 분명히 몇 차 함수긴 한데 3차 함수긴 할 거야, 그치? 자, 이미지화 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2와 0에서 절편을 가지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라면 그래, 우리가 마이랑 0에서 그 값을 가지는 3차 함수란 건 알겠어. 이렇게 3차 함수가 현재 적분상수에 의해서 이 3차 함수는 오롯이 이렇게 한 가지로 정해지려면 함수값도 정의가 돼 있어야 된다, 그쵸? 함수값도 정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뭐 f3이 아까 얼마를 했으니까 0이라 되어 있으니까 적분상수가 무조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왜냐면 나의 fx는 3차 함수로 드러날 수도 있고 누구로 드러날 수도 있어? fx는 그치 0이랑 상수함수로 드러날 수도 있어, 특정 구간에서. 그럼 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나의 fx는 상황에 따라서 얘가 계속해서 무한히 무슨 이동을 하고 있는? 평행 이동을 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3차 함수 그래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알아듣겠니? 이 중에 그냥 특정 하나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인 거야. 자, 이런 무수히 많은 3차 함수 중에서 3차 함수가 어떤 특정 구간에서 드러나거나 아니면 fx가 얼마로 드러나거나 0으로 드러나거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 그런데 걔가 실수 정치에서 무엇 가능하다고 해야 된다 그랬어?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했다, 그치? 너네한테 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럼 이런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y는 0이라는 함수나 이렇게 먼저 가볼까요? 우리가 일전에 뭐 예를 들어서 fx-x예요. fx-2는 뭐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을 항상 모든 얘가 항등식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고 자, 그때 fx가 뭐 연속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fx가 선택할 수 있는 함수가 몇 가지 없습니까? 두 가지 없죠. x 또는 fx가 뭐니까? 2니까. 그럼 여기서 가진 생각이 뭐였었냐면 내가 이 y는 x 아니면 y는 이 중에 함수를 하나 선택을 할 거야. 근데 연속이 되려면 이 구간의 경계가 함수가 전환되는 구간의 경계가 반드시 두 함수의 무슨 점에서? 교점에서만 일어나야 연속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다, 그치? 만약에 여기 어중간한 데서 함수 전환이 일어나면 연속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함수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무슨 가능해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치? 그럼 여기는 이 y는 0이라는 이 직선 하나를 주어진 함수의 fx의 모양으로 갖거나 아니면 무슨 이동 중인
평행이동 중인 극값이 마이너스 2와 0에 생기는 무수히 많은 3차 함수 중에서 fx를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fx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3차 함수가 지금 여기 교점에서 분명히 전환이 일어나면서 연속돼야 되는데 분명히 또 다시 무슨 가능까지 해야 돼? 미분 가능도 해야 돼. 그치?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함수 전환이 일어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3차 함수의 형태가 이런 형태를 가진다라고 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래프는 그러면 전환이 안 일어나는 게 미분 가능하려면 y는 0으로 그냥 쭉 다 드러나거나 그치? 아니면 그대로 이 3차 함수식을 전체를 그냥 전부 다 누구 x로 가지거나 fx로 가지거나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 자, 그래서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것과 0인 것을 기준으로 일단 이렇게 봤을 때 미분 가능하게 그려지려면 y는 0이 쭉 그려줘도 되긴 해요. 그럼 y는 0이 쭉 그려지면 자, 이 함수식을 이렇게 파란색 직선으로 드러나는 걸 함수 fx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이 또 뭐가 하나 있냐면 f3이 얼마가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그럼 y는 0이 드러나면 f3도 당연히 얼마겠니? 0인 게 성립하겠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 fx를 가지고 마3에서 0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 최대 최소를 정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때 이 정적분은 계속 함수값이 0이니까 얼마겠어? 0이겠네. 그치? 얘는 최대나 최소가 될 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야. 왜 단조로우니까. 그런데 다시 얘가 지금 전환이 안 일어난다 치면 3차 함수가 이렇게 다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렇게 3차 함수는 쭉 다 가지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 얘 3차 함수 그냥 이렇게 쭉 가는 상태인 거고 다만 이 3차 함수의 fx에서도 만족시켜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f3이 얼마가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이 분홍색 3차 함수식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 도함수만 정해진 거니까 무슨 적분이라서? 부정적분이라서. 그럼 f3이 얼마인 걸 통해서? 0인 걸 통해서 함수를 결정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이 지금 fx의 함수식은 저기는 2차 도함수를 그대로 접근한 식이 3분의 1x 상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뭐가 돼야 되고? c 이렇게 돼야 되고 얘가 지금 f3이 0이 되어야 하니까 3 집어넣게 되면 9 더하기 9 더하기 c가 0 되면서 c는 마이너스 18로 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 알았구나? 그럼 얘는 지금 x좌표가 3일 때 무슨 축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니까? x축이 생겨야 된다는 거니까 자, c가 18로 정해진 이 3분의 1x 상승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8이라는 이 3차 함수식은 지금 x좌표가 3인 거면 0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다. 그렇죠? 이렇게 비율관계 쓰면 여기는 1밖에 안 될 거니까 그럼 여기 x좌표가 어딘가에 3인 곳이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무슨 축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 그치 x축이 생성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때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정적분의 수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마3에서 0까지의 정적분입니다. 그럼 마3에서 0까지면 뭐 이렇게 연결한다 쳤을 때 여기가 마3이니까 이 마3부터 x좌표가 0인 곳까지의 정적분이니까 얘는 지금 x축이 한참 위에 있으니까 꽤 넓은 흠의 면적이 생기겠다. 그렇죠? 그럼 얘는 최대의 후보겠니? 최소의 후보겠니? 그치 당연히 최소의 후보겠지. 여기 이미 0인 게 있으니까 0보다는 작은 값이니까 얘가 최소의 후보 1이 된다. 이런 생각까지 알아보겠어? 자 그럼 이제 또다시 이렇게 가보자.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자 요거는 이제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두 가지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생각해보면 어쨌든 너의 지금 fx의 모양은 3분의 1x 상승 더하기 자 x제곱 더하기 c꼴이에요. 이제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었냐면 결론을 보면 이 fx가 0이라는 함수를 가지거나 아니면 몇 차 함수를 가지는데 3차 함수를 가지는데 그 3차 함수가 가질 수 있는 모양도 무슨 함수에 따라서 적분함수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3차 함수를 다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아보겠니? 그리고 얘는 그럼 fx는 0이니까 분명히 얘가 함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이 3차 함수에서 적선 기울기가 얼마인 곳에서만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0인 곳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럼 가보자. 그럼 3차 함수의 적선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전환이 일단 안 일어나는 거 이렇게 최소 후보 하나 찾아놓고
그치? 접선교육이 0인 곳이 극대랑 어디가 있으니까? 극소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이고 여기 0이라고 한다 치면. 자, 왼쪽에서 3차함수 쭉 드러나다가 자, 여기 접선교육이 0인 곳부터 이제 y는 0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렇게 쭉 갈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럼 쭉쭉쭉쭉쭉쭉 얘가 계속 뻗어 나가는 방법도 하나가 있어. 그치? 근데 우리가 함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또 x좌표가 어딘 곳도 있지? 0인 곳도 있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3차 함수가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있어. 왜냐면 3차 함수는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 무슨 적분이라서? 부정적분이라서 여기 엄청 무수히 많은 3차 함수들이 평행이동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 3차 함수들 중에서 또다시 0에서 접선교육이 0 되면서 y는 0으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자, 이 부분에서 그대로 y는 0을 선택하면서 뻗어나갈 수도 있고 다시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 접하면서 뻗어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니? 그럼 여기 왼쪽에서 표현되는 이 3차 함수식 3차 함수 뭐라고 할까? f1x라고 할게요. 이 f1x랑 여기 오른쪽에서 드러나는 3차 함수 f2x는 서로 같은 식이다 다른 식이다? 같은 식. 다른 식이 되겠지. 당연히 얘는 분홍색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고 파란색 함수는 극소값이 0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일부분을 발췌해 놓은 거니까. 쌤이야 얘기하는 적분상수를 주의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던 게 어떤 맥락인지는 이해가 돼? 네. 도함수가 결정된 거지 fx가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fx의 함수를 둘 중에 하나 정하는 게 아니라 상수함수나 아니면 개 많은 3차 함수들 중에 하나를 가져오겠다는 거야. 알겠니? 대신 어떻게 가능하게 전환시키겠다? 미분 가능하게 전환시키겠다. 그래서 전환점은 x좌표 마이너스 2인 곳이랑 0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죠. 알았구나?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전환될 수 있는 그래프가 지금 우리 눈에 몇 가지가 들어왔습니까? 두 가지가 들어온 상태가 된다. 그치? 이 두 가지라면 자, 먼저 얘가 fx가 이렇게 쭉 가다가 3차로 가다가 그대로 y는 0이 가는 방법이 있고 그럼 3차로 가다가 y는 0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얘가 문제는 우리가 항상 f3의 얼마를 만족시켜줘야 돼요. 0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얘는 어딘가 x좌표가 3인 곳에서 함수값이 0이 나는데 된다 그랬지? 된 거야? 그럼 이렇게 지금 x축이 있는 거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적분은 여전히 인테그랄 마삼에서 0까지의 fx의 dx의 최대 최소를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마삼부터 0까지 fx의 정적분이면 마삼에서 x좌표가 0인 것까지 간다 치면 여기 0,0,0,0은 적분할 필요가 없네. 요 조금만큼 면적이 되겠다. 그치? 아까 얘가 최소 후보였습니다. 1. 얘가 최소 후보 2가 되는데 당연히 누가 훨씬 작은 값이라고 보이지? 왼쪽 게 훨씬 작겠다. 그치? 그럼 이런 거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가 훨씬 작은 값일 거라서. 알았구나? 그럼 다시 얘가 3차 함수 드러나다가 y는 0 드러나다가 또다시 3차 함수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 구조도 본다 치면 그럼 우리 이제 머릿속에 정립이 되는 게 마이와 0이 기준이 되는 거고 언제 어디에서 상수 함수가 드러나냐면 따지면 되는 거다. 그치? 그 외에는 3차 함수를 무엇 가능하게만 붙이면 돼요? 미분 가능하다에만 갖다 붙이면 된다는 생각인 거야. 되었니? 자, 그대로 가보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아까 저 그래프는 이렇게 3차 함수 드러나다가 가운데 상수 함수 드러나다가 또다시 3차 함수가 이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 미분 가능하게 이렇게 달라붙으면 되고 얘기했듯이 왼쪽에 3차 함수랑 오른쪽에 3차 함수 중에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구할 필요가 없는 게 기분 좋은 게 여기 상수 함수가 드러나는 곳이 항상 y는 0이라는 x축이 생기는 부분이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3차 함수가 이렇게 보면 증가하는 부분이 나타날 거면 얘가 x좌표가 3인 곳에서 함수값이 0이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치? 그럼 얘는 모순의 그래프니까 구조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원래 케이스는 총 몇 가지일까? 각 구간마다 3차 또는 3차 또는 상수, 3차 또는 상수, 3차 또는 상수니까 2x2x2에서 총 몇 가지 생겨야 되는데 8가지를 다 탐구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다 그릴 필요는 없지. 될 만한 걸 하자. 이미 누구는 찾았어? 최소는 찾았어. 3차 되는 거. 그리고 상수 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이제 뭐 봤냐면 3차 함수가 드러나다가 상수 함수로 전환되는 걸 봤어. 그럼 이제 또다시 이렇게 가보자. 마이너스 2랑 0 기준으로
3차 함수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먼저 두 번 드러나고 나서 U의 상수 함수가 이렇게 드러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가 Y는 0이 되면서 무슨 축이 될 거고 X축이 될 거고 이렇게 X축이 드러날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는 비율 관계상 여기가 무슨 일이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다시 만난 데가 딱 얼마가 되니까 3이 되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라면 드디어 정적분할 때 양의 면적이 만들어지겠네. 그리고 얘는 X좌표가 3인 곳에서 Z3이 0인 것도 만족스럽다. 그치? 그럼 요 면적 계산할 때 봐. 3차 함수랑 접선을 둘러싸인 면적이 정적분해 해도 되는데 이거 정적분하고 있나? 아니지. 그치? 면적 공식 있었던 거 몇 분의? 12분의 최고차 함계수. 최고차 함계수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폭은 얼마니까? 8, 3이 되니까 아니 그 삼에. 2의 4승 3의 4승. 왜? 아, 0에서 마찬가지니까. 마이너스 1인 줄 마이너스 1인 줄 알았어. 그치? 0에서 마찬가지니까. 폭 3의 4승이 되겠다. 그치? 3, 3 두 개 날라가거나 하면 4 남을 거니까 얘가 몇 분의 몇이 되냐면 일단 4분의 9입니다. 얘는 그러면 최소 후보가 아니라 누구의 후보야? 최대의 후보가 되는 겁니다. 되었나요? 네. 쫓아오니? 자, 또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잖아. 헷갈리면 그냥 8개 다 적어놓고 해. 3차, 3차, 3차. 해야 돼. 또 뭐 해야 돼? 3차, 3차. 상수해야 돼. 방금 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3차, 상수. 뭐도 해야 되고? 3차도 해야 돼. 그럼 3차, 상수, 3차가 어떤 구조야? 여기 있네. 맞니? 그 다음에 상수, 뭐도 있어? 3차, 3차도 이렇게 됐다. 그지? 상수 3차, 3차면 상수 함수 Y는 여기 쭉 가잖아. 마이너스 2에서 3차 함수가 드러나야 되니까 얘가 극대를 가지면서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내려갈 거고. 맞아요? 다시 그대로 0에서도 3차 함수가 그대로 드러나야 되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그럼 얘도 지금 이 0이라는 함수가 똑같은 데 찾으면 비율 관계에 따라서 여기는 X좌표가 1인 곳이 될 거고 얘는 1에서의 함수값이 0인 거지 3에서의 함수값이 0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0이 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지. 그래서 그래프가 안 그려지는 것은 배제를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상수의 3차, 3차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상태였던 거. 그럼 이제 상수 함수가 몇 번 드러나야 되니까 2번 드러나야 되는데 자, 상수 함수 2번 드러나는 것도 그럼 적어본다 치자. 그러면 상수 3차인 거 됐나? 상수 드러나다가 마이랑 0이 있고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미분 가능하게 붙어야 되니까 미분 가능한 그래프는 0, 6, 5는 이렇게 극수가 지는 부분이 이렇게 달라붙어야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여기가 함수값이 0인 곳이 되는 거니까 3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될 수 없어서 0이 될 수가 없어서 얘도 모순이니까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되었나요? 저희 모든 케이스를 원래 다 적어봐야 됩니다. 상수 3차 다시 누구? 상수. 근데 생각해보자. 상수로 드러나다가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극대를 가지는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만큼 그려지고 난다 치면 또다시 여기 상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연결되면서 그럼 여기도 Y는 0, 여기도 Y는 0. 애초에 말이 안 돼? 안 돼. 그럼 이런 것도 안 된다라는 의미로 버리자는 얘기죠. 해서 쭉쭉쭉쭉 모든 케이스로 확인합니다. 귀찮지만은 3차 상수 어디 있나? 여기 했네, 그치? 근데 여기서도 아까 3차 상수함수 드러났을 때 이 정적분이 최소가 될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상상상 끝났네? 다 했네? 상수는 아까 그냥 0이었기 때문에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었다. 그치? 그럼 양의 면적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네. 3차 상수 이거 그럼 얘가 최 무슨 값이 되는 거고 대값이 되는 거고 아까 최소는 3차랑 3차 상수 비교했을 때 누가 최소였지? 3차가 최소였으니까 얘가 최소가 되는 거구나. 그럼 얘만 무슨 적분해주면 돼? 정적분해주면 된다. 그치? 그때 결정된 3차 함수식이 아까 여기 C값이 얼마였는데? 좋아. C가 마이너스 18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함수 3분의 1x 3승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자 18을 가지고 자 그대로 마삼에서 0까지 점적분 하셔서 최소값 구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몇 가지 뭐가 있을까? 4분의 9가 있고 선지가 지금 없는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이잖아. 그럼 여기에서도 분명히 정수를 만들기 위한 어떤 분수 표현이 있겠다라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차례 계산하라는 이유가 뭔가 빼면서 정수를 만들기 위함일 겁니다. 아시겠죠? 산수해줘? 괜찮아? 그래서 원래는 케이스 이렇게 다 참고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의 컨셉은 이거였던 것 같아. 도함수 보고 도함수가 가지고 F3이 0인 거 가지고 그냥 상체 함수식 결정해놓고 나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구성이 안 되거든. 최대도 제대로 안 만들고 최소도 안 만들어지니까 자, 여기 도함수가 결정됐다는 얘기지 함수 fx가 결정된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fx 모양은 상수 함수이거나 무수히 많은 3차 함수 중에 하나를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뒤로 넘어가 보자. 좋은 문제였어요. 20번 치고는. 그래서 뭐 적당히 감으로 때려 맞추는 애들 좀 있겠는데 때려 맞춰 뭐하니? 그치 때려 맞추면 기분 좋지. 수능 때 때려 맞추면 얼마나 기분 좋겠니? 그 때려 맞춘 것도 의미가 있으려면 풀어 맞춘 것도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가보자 이제 21번으로 20번 시간 너무 많이 걸렸다. 대충 설명하고 싶었는데 대충 설명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21번 치고는 20번 치고는. 자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연수 A랑 B에 대해서 자, 지금 fx가 이제 이런 구조도 좀 봤습니다. x-3분의 4에 플러스 유리함수 드러나고 x는 2보다 작은 공간에서 드러나고 다시 절대값의 5 로그의 2x-b의 절대값 x는 2 이상이고 그나마 다행인 건 경계 구간이 결정돼 있다. 그치? 각 함수가 분명히 a와 b 값에 따라서 그래도 단순하게 움직이고 있네. 무슨 축 평행이동만 고민하라? y축 평행이동만 고민하면 되는데 절대값 있으니까 접어서 올릴지 말지도 일단은 정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자 일단은 조건부터 봅시다. 자 이러한 함수 fx가 있는데 지금 fx 이꼴 t를 만족시키는 자 서로 다른 실분 개수가 gt라고 한다. 그럼 fx 그려가지고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 개수 판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니까 다음을 만족시킬 때 우리한테 자연수 두 개 합의 최소를 찾으래요. 둘 다 자연수거든? A 더하기 B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둘 다 가장 어떨수록 좋을까요? 최소가 될수록 좋다라는 생각은 든다. 그죠? 작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은 들고 물론 관계식이 있을 때 말고 없을 때면 그럼 가조건부터 보면 gx의 치역은 012다. 치역이 012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고점 최대는 몇 개다? 2개다라는 얘기네. 그럼 일단 개형부터 떠올려보자. 그림이 어느 정도 대생이 되어 있어야 구상이 될 거니까 x는 2 기준으로 갈 거고 현재 유리함수의 정근선 x는 3이에요. 자 그리고 y는 뭐가 있을까? a가 있는 상태다. 그치? 이 정근선을 기준으로 13영역에 그려질 건데 a라는 값은 현재 자연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x축보다 위에 있을 거. 왜 지금 x축을 그릴까? 접어서 뭐 해야 되니까? 올려야 되니까 절대값 그래프이기 때문에 x축이 기준으로 있어야 돼요. y축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축만 설정합니다. 그럼 여기 3 기준으로 1번 영역이랑 3번 영역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긴 할 건데 물론 여기 2에서의 경계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곳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자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서 쭉쭉쭉쭉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고 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동그라미 위치만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요 경계 함수값이 중요하니까 먼저 계산을 해놓은 것 같아요. 20원 하면 마이너스 1분의 4가 되니까 얘는 a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는 지금 a가 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까지. 됐니? 자 그럼 이제 이 관건은 오른쪽에서 여기는 로그 함수인데 이 로그 함수는 지금 x좌표가 2인 것부터 들어가는데 원래는 얘가 2,0을 지나는 로그 함수였다. 그치? 그걸 b만큼 뭐야? 2,5를 지나는 로그 함수였다. 그치? 그럼 얘는 지금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나?
마이너스 b만큼 내리라는 얘기였던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생각이네. 원래 얘는 x좌표가 1인 곳에서 1,0 지나는 이렇게 그려지는 로그 함수 그래프였어요. 증가. 근데 그걸 b만큼 내리라고 하니까 내리다 보면 이렇게 점점 내려가겠다. 그치? 그럼 2에서의 함수값에 따라서 2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면 그대로 이렇게 접히는 부분 없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로그 함수는 정근선이 없으니까 자 계속 무한히 커질 수 있는 이런 상태의 그래프가 가장 단순한 구조로 하나 그려질 수가 있는 거다. 그죠? 여기까지 하나구나. 네.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첫 번째 조건 치역이 0, 1, 2가 되는 거 만족스러워요? 안 만족스러워요? 없죠. 빵빵빵빵 하다가 1, 1, 1, 1, 1 가다가 2 가다가 1 됐다가 다시 1, 1, 1, 1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런 거 괜찮네. 자, 그런데 지금 나 조건을 봅시다. 나 조건에서 GT가 2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T의 개수가 몇 개다? 6개다. 자, 자연수, 네가 2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T가 6개라는 얘기니까, 그럼 지금 도점 개수가 2개가 되는 순간에 이 가로선의 자연수 표현이 6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자연수가 중요하네. 그럼 보자. 여기가 A였고 여기가 A-4입니다. 몇 칸 차이가 나죠? 4칸 차이가 나니까 이런 그래프 개형이라면 지금 자연수 될 수 있는 게 A 밑에 있는 거 A-1도 무슨 수일까? 자연수니까 하나 찾아지고, 그럼 A-2도 2개니까 가능하고, 다시 A- 얼마까지는 가능해요? 3까지는 가능해요. 그럼 이때만 도점이 몇 개씩 생길 수 있으니까 2개씩 생길 수 있고, 그럼 A-4라는 경계에서는 도점이 몇 개가 됩니까? 1개가 되니까 딴 데서는 안 생긴다. 그렇지? 그럼 얘는 지금 GT가 2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T가 몇 개밖에 없는 그래프예요. 그치? 3개밖에 없는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되겠네. 그치? 그럼 2개가 되는 구간이 더 생겨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2개가 생길 수 있는 구간이 어디에서 더 생겨야 될까? 이 로그 함수가 좀 더 어떻게 돼가지고 내려와서 접혀서 어떻게 된 부분이 올라간 부분에서 교점이 또 2개가 생길 수 있겠네. 그 외에서는 이 단조로운 그래프에서는 교점 2개 되는 순간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쌤, 이 폭이 늘어나면 안 돼요. 이 사이에 6개 있으면 되잖아요. 이 사이는 애초에 6개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A-4랑 정근선이 얼마기 때문에 A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는 지금 자연수 될 수 있는 게 A-1이랑 A-1이랑 A-3 3개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 이해합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당연히 접힐 수밖에 없어. 안 접히는 문제에서 절대가 될거 안 좋겠지, 솔직히. 그지?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전에서 모의고사 푸는 거에서 일단 접어놓고 시작했을 거야. 보통 그래. 그치? 안 접히는 게 답일 리가 없어. 그럴 거면 절대값 별로 안 주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또 절대값은 의미 없게 만드는 문제도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가보자. 그럼 이제 생각이에요. 그럼 이렇게 y는 a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x좌표가 2인 곳에서의 함수값이 a-4가 됐고, 그럼 여기서는 지금 a-1, a-2, a-3에서 자연수 3개는 모았다. 3개 되는 거 모았다. 그치? 자, 알쪽에 접히는 거 얘기를 할 건데, 자, 접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럼 접힐 때 이 함수값도 중요하겠다. 경계 함수값. 그치? 그럼 먼저 알맹이에 있는 함수값을 보면 얘는 x좌표가 1일 때 알맹이에 있는 함수값이 5- 뭐가 되니까? b가 되니까 이 값이 지금 무슨 수일 때 접힐 수 있는 거? 음수일 때 접힌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해했나요? 그럼 적어도 5-b는 0보다 어때야 되기 때문에 작아야 되기 때문에 b는 5보다는 큰 자연수다라는 전제는 깔고 가야 되는 거야. 이해했니? 된 거야? 그래서 일단 b는 5보다는 b는 5보다는 큰 자연수일 거고, 그냥 가정만 하고 갑시다. 생각만 해놓고. 그럼 여기에 이제 음수가 되는 5-b를 가지고 이렇게 무리함수가 그려지는 거지. 그럼 얘가 접혀서 올라가게 되면 부호가 바뀌니까 어떻게 될까? b-5로 바뀌겠다. 그쵸? 그럼 접혀서 올라가는 거 생각해보자. 접혀서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이 경계의 함수값보다 작은 위치에서 이렇게 접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그 다음에 시작하는 위치가 얘랑 뭐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겹칠 수도 있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 시작하는 위치가 경계의 함수값보다
이렇게 너무 대충 보이네.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여기 꺾이는 부분은 원래 다 달라야 돼. 달라야 되는데 그냥 그래프 개형만 보려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은 그냥 한구수로 찍어준 거야. 이해했니? 분홍색 그래프는 무슨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까? 가족관. 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지. 가족관. 왜? 세개 교점이 몇 개 생기는 순간이 생기니까? 3개인 순간이 생기니까. 그래서 얘는 가의 복순이야. GT가 3인 게 생기거든. 그럼 초록색은 돼야 안 돼요? 되죠. 네 000000001 2 1 가는 거니까 가 만족스럽다. 그치? 마찬가지로 파란색도 000000001 2 이렇게 어쨌든 3이 드러나면 안 드러나니? 안 드러난다. 그치? 그럼 초록색이 아니면 무슨 색이 된다는 생각이고 파란색이 된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자연수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거 6개 담으라는 얘기인 거야. 되었니? 근데 A가 B가 총 무슨 값이면 좋겠대? 속값이면 좋겠대.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Y는 P가 지금 자연수가 되는 걸 6개 갖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 상태라면 그럼 어쨌든 아까 여기 A인 거랑 여기 A-4인 것까지 가니까 여기서 몇 개 만들었어? 자연수 3개 만들었다. 그치? 그럼 공간이 있는 다음에 또다시 여기 몇 개를 만들려면 3개를 만들려면 A 값이 막 커져야 되지 않겠니? 이해했어? 그럼 이 공간이 넓을수록 좁을수록 A가 뭘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일까? 작은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럴 거면 여기 한 개가 드러나는 곳이 굳이 생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생각이지. 그럼 이 경계의 두 개의 함수값이 어떨 때? 같을 때 최소가 생길 거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니? 아니면 직접 해보셔도 되고요. 알아보나요? 네. 자, 아니면 이렇게 가셔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있잖아, 봐봐. 지금 얘는 0에서부터 출발하는, 바닥에서 출발하는 값이니까 이 안에서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1이랑 그 다음에 얼마랑 2랑 여기가 딱 얼마가 돼야 되겠어? 3이 되면서 3개를 채워야 돼. 이해했니? 그럼 요 경계의 함수값이 아까 B-5에 5-B에 뒤집어진 결과는 다 빼기 뭐였던 상태고? 그렇지. 5-B 어떤 상태인 거고 B-5였던 상태인 거고 정신 차려. 자 그럼 B-5가 얼마 되는 거니까? 3 되는 거니까 B는 최소가 당연히 얼마로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8로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나요? 그럼 그 다음에 세 개를 나타내면서 A의 최소를 나타내야 되는데 A가 이렇게 공중에 방방방방 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 거. 됐니? 그럼 얘가 이렇게 바닥에 쫙 붙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쫙 하면 여기가 그대로 뭐가 되면 돼요? A-4일 때가 최소가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 그렇지. 그래서 A는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7이 되는 거다. 그럼 빡빡빡해서 여기 이제 4, 5, 6 들어가면서 점근선이 y 7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A가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문제 상황 구상이 좀 되십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나하나 그냥 해보면 되는 거고. 자, 필요한 거 정리하고 22번 하러 갑시다. 그래서 조금 연습만 되면 사실은 20번에서 좀 멘붕이 올 수 있긴 한데 20번을 아주 날카로운 감각으로 뭔가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고 사실 20번에서 애들이 어떻게 맞췄냐면 최소되는 애들이 잘 구했어. F3이 0된다 해서 그냥 접근선수 빡 때려잡고 어차피 이게 가장 낮은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최대되는 것도 그냥 적당히 어차피 그냥 3차함수 그래프에다 0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모든 케이스를 다시 탐구를 안 했어. 아까 선생님 모든 케이스 탐구했을 때 되는 게 많았어? 안 되는 게 많았어? 안 되는 게 많고 되는 건 3개밖에 없었잖아. 그치? 그래서 면적이랑 뭔가 최대가 될 것 같은 게 이렇게 해가지고 0으로 쭉 가는 게 가장 최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그냥 두 가지만 탐구해서 답을 냈는데 그냥 답이 맞춰져서 맞을 경우가 많았어. 의미는 사실 굉장히 깊이가 있는 문제였는데 그렇게 맞출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많은 아이들이 맞춰왔었고 그래서 쌤도 애들
니들 이걸 없었다고? 꼼꼼하게 해석했어? 했더니 그냥 이거랑 이게 되던데요? 분수 나도 처음에 답이 아닌 줄 알았는데 계산해보니까 분수가 없어져서 조금 자신있게 답을 적었어요. 그러고 오더라.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항상 답은 특수한 상황에서 대부분 결정되니까. 자, 그래서 22번만 잘 피해가면, 그리고 선택 과목이 이제 본론에 따라 점수를 좀 만들어줘서 문구사였던 것 같고. 22번 볼게요. 최고차원 계수의 이제 함수입니다. fx는 x 상승이 있고 x 상승 어쩌고저쩌고 하고. 자, gx라는 함수가 또다시 구간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그냥 fx랑 2fx는 참 좋은데, 그럼 그대로 그리거나 몇 배에서 그리거나 두 배에서 그리거나 느낌인데, 자, 여기 x를 더하래요. 더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근데 구간의 관계가 희한하게 생겼네. fx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의 0보다 작을 때래요. 그럼 느낌상 드는 느낌은 이런 거네. x축 이렇게 있을 때, fx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교점이 3개가 생긴다 치면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에서는 그 fx를 몇 배에서? 2배에서 그리는 거니까 함수값이 2배가 되면 음의 함수값이 2배 되니까 더 격렬하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했니? 이런 느낌인 거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fx가 뭘 더해서? x를 더하는 거니까 x를 더하면 평행이동이 아니야. 그냥 함수 구조가 달라지는 거야. 왜? 도함수에서 접선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해했니? 그럼 함수값도 추가되고 접선 기울기도 1만큼 추가된다고. 다시 x가 더해지면 함수값은 그 정의역만큼 더해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 x의 좌표가 5면 함수값은 얼마가 추가가 되는 거겠어? 5만큼 추가되니까 얘는 원래 5,0 지나는 곳이었는데 그럼 함수값은 5, 몇이 되겠어? 5,5를 지나게 되니까 반드시 무슨 연속이 될 수밖에 없을까? 불연속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뭐 3이었다 치자, 기울기가.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x를 미분하면서 기울기 얼마가 추가된다는 느낌? 1 추가되니까 여기서 기울기 얼마인 직선이? 4인 직선이 들어가면서 이런 3차함수 구성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해? 조건을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러네. 그럼 너 함수값이 0이 되는 경계에서 분명히 무슨 연속이나 불연속이나 아니면 무슨 불가능이 생길 수 있을까? 미분 불가능이 생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래쪽 조건 보면 불연속인 부분이랑 미분 불가능에 대한 조건이 그대로 나온다. 그치? 자, 이렇게 지금 그래프 상황으로 인지를 하면 가장 빨리 해석이 되니까 좋기는 하고, 그게 잘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보면서 갑시다. gx가 x는 t에서 불연속인 게 몇 개밖에 없냐면 1개밖에 없대. 근데 나 조건이 좀 이상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gx가 x는 t에서 미분 불가능한 게 몇 개가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2개가 있대요. 불연속인 부분에서 반드시 무슨 불가입니까? 미분 불가입니다. 그치? 근데 불연속점은 하나밖에 없는데 미분 불가는 몇 개가 있을까? 2개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의 상태는 이런 거 아닐까? 불연속점에서는 미분 불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런데 그 미분 불가 1이랑 불연속 1은 같은 지점이 될 거야. 그치? 그럼 딴 데서는 더 이상 불연속이 생기지 않는데 미분 불가 2가 생겼다는 얘기인 거잖아. 미분 불가 2가 생긴 곳에서는 무슨 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연속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은 만족시키나 미분 불가인 지점이 어딘가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이걸 지금 이 조건을 통해서 이들을 보는 게 가장 주요한 내용이 되겠다. 그렇죠? 이해했니? 그만 눈 감고 있으라 수호야. 너 몇 주째 자고 있냐? 쉽게. 내가 네가 예뻐서 아무 말 안 하는 줄 알아? 딴 애들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아무 말 안 하는 거지? 자, 그럼 지금 미분 불가 지점이 2개가 됐는데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어차피 구간의 경계가 아니면 다함수야. 그치? 그럼 얘들이 0 되는 곳 내에서는 전부 다 무슨 가능인 함수들이에요? 미분 가능인 함수들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fx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이 몇 개가 돼버리면 3개가 돼버리면, 그치? 여기 있는 구간의 경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현재 미분 가능이죠.
fx 그래프가 절편이 3개가 되면 미분 불가나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최대 몇 개의 지점이 생길 수 있다? 3개의 점이 생길 수 있는데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그럼 축가의 교점이 그렇게 많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렇죠? 그럼 먼저 일단 연속의 조건부터 따져보자. 심지어 불연속점 몇 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없어요. 그럼 연속 조건부터 따지면 자, 여기 x좌표가 이제 아까 5인 걸 가지고 쌤이 적당히 그래프를 그려준 건데 이제 이 x좌표가 어쨌든 이렇게 절편이 생기는 곳에 x좌표가 하나 알파인 지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즉 f알파가 뭐 된다라고 보는 거? 0이라고 보는 거. 근데 어쨌든 구간의 경우에 누가 포함되는 거니까 알파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알파에서 이제 욱한 자악한의 크기 비교를 하러 가야 되겠다. 그치? 자, 하러 가보자. 그럼 알파에서의 지금 함수값은 fr 더 알파 더하기 알파 이렇게 욱한 자악한이 나뉘게 될 건데 잠깐만 줄이야. 자, 여기 알파의 오른쪽에서 드러나는 함수가 그럼 뭐가 돼요? 이 흰색의 fx 여기에서 fx 플러스 x가 드러날 거고 알파 왼쪽에서 함수값이 음수니까 몇 fx가 드러날까? 2fx가 드러나겠지. 그러니까 알파에 대한 좌악한은 몇 f 알파가 되고 2f 알파가 되고 알파에서 이극한은 f 알파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맞니? 이게 어때야만? 같아야 되면 무슨 속이 발생한다? 연속일 수가 있어. 이 구간 내에서 알파에서. 자, 그럼 너네들 같은 경우 넘어가게 되면 f 알파가 뭐가 되는데? 알파가 되는데 근데 아까 f 알파는 반드시 얼마가 되어야 하니까? 0이어야 하니까 즉 알파 값이 얼마라면? 0이라면 자, 여기 분명히 x 절편이 생기는 곳에서도 연속이 만들어질 수 있어. 아까 우리 봤을 때 이 함수값이 5가 되면 함수값이 5만큼 추가되는 거였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연속이 되는 거였어? 불연속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 지금 이 함수값이 이 x 좌표만큼 추가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그 추가되는 좌표가 얼마라면? 0이라면 그치 연속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보나? 그러면 나중에 얘가 뒤에 또 다른 절편이 만약에 베타인 곳에서 생긴다 치자. 그럼 알파 한순간에 얘가 0인 곳이 있다 치면 이 베타는 분명히 얼마가 아니니까? 0이 아니니까 그럼 얘는 분명히 올라가서 베타만큼 함수값이 뭐 돼 있을까? 추가가 되어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반드시 무슨 연속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불연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다시 봅시다. 미분 불가 지점이 총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 함수값이 0 되는 곳 아니면 다 미분 가능이었어. 다음 함수들이니까. 그럼 최소 여기 함수값이 0 되는 곳은 몇 개 이상은 생겨야 될까? 2개 이상은 생겨야 돼. 알아듣겠니? 즉, 이 조건을 보고 내가 따질 수 있는 건 fx가 0인 곳이 미분 불가의 후보지가 되는 거고 그 후보가 지금 몇 개이기 때문에 2개이기 때문에 됐니? x축과의 교점은 몇 개 이상이 되어야겠다? 2개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 내가 따질 수 있는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은 축과의 교점이 몇 개인 상태이거나 3개인 상태이거나 몇 개인 상태를 떠올릴 수 있는데 2개인 상태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치? 만약에 3개였다면 3개 전부 다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셋 중에 몇 개는 연속을 만들 수 있어? 1개만 딱 연속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 중에 하나가 뭐라면? 0이라면 여기서는 연속은 돼요. 됐나요? 근데 필연적으로 여기 나머지 부분은 0이 될 수가 없는 정의역의 부분이니까 무슨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애초에 이렇게 교점이 3개가 되면 불연속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돼? 안 돼. 조건의 모순이야. 그러니 난 무엇하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야. 축에 접하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거 이제 지우고 나서 계산하러 갈 거니까. 정리됐나요? 계속 해볼까? 우리 그래프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봅시다. 연속 조건 따져놓고. fx가 접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생길 수가 있고 또 접하고 나서 물론 이런 그래프가 생길 수가 있는 거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이 미분 가능의 조건을 봐야 되는데 불연속인 지점은 어차피 무슨 불가니까? 미분 불가기 때문에 미분 가능성을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야.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여기 0인 곳은 이제 무슨 속을 만들었어요? 연속을 만들었고 여기는 무슨 연속이 됐어요? 불연속이 됐어. 그럼 여기는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야. 그치? 그럼 여기는 미분 불가니까 우리는 있잖아. 여기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미분 어떻게 하게 만들어야 돼? 불가하게 만들어야 돼. 알아듣니? 그래서 좋은 문제야. 맨날 미분 가능 만들다가 미분 불가의 조건을 줬으니까. 그럼 얘가 미분 불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오미계랑 좌미계가 달라야겠죠. 그럼 일단 같다고 해석해도 되죠. 그러면 좌미계는 이거 미분하면서 알파 집어넣으면 2의 F'라인 알파가 되는 거고 우미계는 미분해서 집어넣으면 그치 플러스 1. 그래서 아까 쌤이 여기서 접선 교육이 얼마 추가된다라고 얘기했어? 1 추가된다는 거잖아. 얘는 접선 교육이 몇 배 된 거고? 2배 된 거고 얘는 접선 교육이가 1 추가된 거고 그럼 이 둘이 지금 예를 들어 같다라고 하면 미분 가능이고 다르다고 해야 미분 불가능인 거죠. 그럼 넘어가면 F 프라임 알파가 얼마가 아니어야 1이 아니어야 미분 불가능해. 근데 이 알파라는 지점 지금 얼마인 곳이라는 x가 0인 곳이라네. 그럼 알파가 0인 거니까 얘는 지금 알파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0에서의 접선 교위가 얼마가 안 되어야 1이 안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아듣니? 그럼 이제 얘 가지고 0의 위치를 케이스를 분류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여기가 알파가 되면서 여기가 베타가 되면서 알파가 일단 0일 수 있는 거다. 그치? 그럼 여기에서는 알파에서의 접선율가 0, 1일 수도 있고 1이 아닐 수도 있는 상태네. 이해하니? 근데 1이면 돼? 안 돼? 안 돼. 이는 불가해야 되는 거니까. 알아보나요? 근데 잠깐 추가 조건 써야 되지 않나요? 있네. 깜짝이야. 그래, 항상 결정은 안 돼. F 마이너스 이거 얼마라고 되어있죠? 소중하지 미쳤습니다. 제일 소중합니다. F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이라는 거. 자, 그럼 쟤를 통해서 뭔가 식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베타야. 그럼 여기서는 어차피 미분 저기 불연속이니까 미분 불가로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서는 연속이고 F 프라임 제로는 뭐가 안 돼야? 1이 안 돼야 되는 거. 그럼 여기서 함수식 fx는 0에서 뚫고 베타에서 접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다. 그치? 자, 이 구조에서 그러면 x 옆에다 얼마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1 될 거니까 그러면 부호 바꾸면서 베타 플러스 2의 제곱이 1 되면 되거든? 그럼 가능한 베타 값이 몇 가지가 생기죠? 마이너스 1이거나 무슨 3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이상한 그래프지. 베타 값이 양수였나 이렇게 되겠으니까 그럼 다시 베타 함수가 나왔으면 이 그림이라는 얘기잖아. 이 그림인 거지. 근데 어차피 조건에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쌤 접하는 데가 0이 되면 안 되나요? 접하는 데가 0이잖아. 그럼 0에서의 접선 비율이 얼마나 돼? 0이 되니까 미분 불가지죠? 만들어지는 거다. 그치?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지금 뭐인 것도 있을까? 베타인 것도 사실은 고려를 해봐야 돼. 알아보니? 근데 얘는 왜 안 되냐면 잘 봐야 돼.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구간에서 EFX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얘가 함수값이 2배 되면서 이렇게 가고 여기는 꽉꽉 뚫려 있는 거야. 여기 보시니까. 됐니? 그럼 지금 함수값이 0 되는 곳에서는 fx랑 뭘 더해야 되니까? x를 더하는 거지. 그렇지. 0을 더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 0 되는 곳에서는 그냥 어차피 f 알파 f 0도 0이고 0도 0이니까 그냥 0에서 이렇게 색칠이 되는 거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그러면 연속이고 뭐도 가능해집니까? 미분도 가능해집니다. 미분 불가가 생겨야 되는데 미분 뭐 돼버렸지? 가능해져 버렸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안 돼? 안 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베타가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나왔어. 그래서 이런 그림일 수밖에 없어. 여기가 음수인 지점이 접하는 그림일 수밖에 없어. 여기서 뭐 하는 그림인 거고 뚫는 그림인 거고. 알아보겠니? 자, 해서 지금
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인 부분에서 접하는 그래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0에서 뚫는 그래프라고 한다 치면 fx의 함수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근데 답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 두 개의 태양은 없으니까. 그럼 어떤 조건을 확인해 봐야 될까요? 0에서의 무슨 교육이가? 접선 교육이 f'0가 얼마가 안 돼야 된다? 그렇지. 1이 안 돼야 된다는 조건 아직 안 따졌다. 그렇지. 그래서 얘가 1이 안 되어야 합니다. 그럼 미분에서 0 넣으면 얘 미분에서 0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이 식에서는 f'0가 왜 4가고 미분에서 0 넣으면 1 되는 거니까 조건이 뭐가 되는 거고 모순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접점 x 옆에는 뭐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마3에서는 여기 불연속점 되나요? 되지. 이렇게 2fx 드러난 다음에 그지? 여기에 딱 여기 0 되는 지점에서 fx 더하기 x가 드러나는데 여기가 x가 마3이 들어가게 되면 f 마3 마3이잖아. f 마3은 함수까지 0이잖아. 그치? 여기 마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 내려와서 여기에 색칠된다. 마이너스 3 지점에서. 이해했어? 그래서 아까 0인 데에서는 함수값이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불연속인 그래프 안 드러나는 거고 알겠니? 그래서 접하는 부분에서는 0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함수값이 0이 안 받기로 존재를 하셔야 됩니다. 별로 어렵죠? 뜯어보면 겁나 재밌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답은 fx가 x 곱하기 x 플러스 3 정식 무엇일 수밖에 없냐면 제곱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f 프라임 제로가 계산을 해보자. 얼마가 되겠니? 9가 되는 거니까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식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 안에서 물어보는 게 f 얼마? 6. 그래서 6 집어넣으면 6 곱하기 9 81에서 정답 좀 크게 나오는데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했나요? 네. 마무리 합시다. 이렇게 공통 과목 10분 쉬었다가 선택 과목 하러 가죠.